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해외에서 여행을 할 때 언제 긴장이 되시나요?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할 때 좀 긴장이 되죠. 저는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좀 긴장을 하는 편인데요.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식당 직원분들이 주문하시겠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주문하시겠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좀 듣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라마다 식당에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잘못 행동하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서 식당에서 주문할 때 저는 좀 긴장이 되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식당을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식당 이용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만 들어도 한국 식당 자신 있게 이용하는 건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꼭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 식당 이용 꿀팁 첫 번째. 식당에서 직원을 부를 때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한국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직원을 부를 때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사람이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이든 누구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좀 더 존중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식당에 처음 가면 누가 사장님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직원일 것이다. 저 사람은 사장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부르면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는 직원을 부를 때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실수할 일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런데 가끔 20대 초반처럼 직원분들이 너무 어려 보이거나 내가 호칭이 조금 어색할 때는 그냥 저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기요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분이 엄마 같은 느낌의 아주머니시라면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부르면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붙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으로 직원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큰 식당이나 손님이 많은 복잡한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직원을 불러도 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직원을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버튼만 누르면 직원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긴 하죠. 정리를 하자면 식당에서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는 직원을 부를 때는 저기요.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직원을 부를 때는 사장님. 엄마처럼 친근한 느낌의 아주머니 직원분을 부를 때는 이모님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에 이런 벨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됩니다. 한국 식당 이용 꿀팁 두 번째.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보이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라.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도 직원분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지 않거나 테이블 위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보통 테이블 밑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안 보일 때는 먼저 테이블의 양쪽 끝을 한번 만져보시면 돼요. 양쪽 끝에 밑에 서랍이 붙어 있는데 이 서랍을 열어보면 거기에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휴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바로 직원부터 부르지 마시고 테이블 밑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식당 이용 꿀팁 세 번째. 물이랑 반찬은 무한 리필이라는 것을 참고해라. 여러분, 이 무한 리필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무한과 영어 리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무한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 없이 계속해서 리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웬만한 식당에서는 물과 반찬이 무한 리필이에요. 요즘 아주 가끔 물값을 받는 식당이나 술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99% 물은 무료이고 밥이나 고기 반찬 같은 것을 제외한 김치, 나물, 멸치볶음, 어묵볶음 같은 반찬들은 웬만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지 않고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게마다 리필이 안 되는 반찬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찬을 더 먹고 싶을 때는 직원분께 여쭤보면 되는데요. 이거 리필 되나요?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돼요. 무료로 리필이 가능하면 직원분이 네, 됩니다. 네,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리필이 안 되는 반찬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반찬은 리필이 안 돼요. 이런 대답을 들으실 거예요. 반찬 리필은 한국 식당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반찬을 더 먹고 싶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직원분께 요청해 보세요. 한국 식당 이용 꿀팁 네 번째. 셀프라는 단어를 찾아라. 조금 전에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이나 물이 무한 리필이라고 했는데요. 가끔 어떤 식당에서는 반찬이나 물이 더 필요할 때 손님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의 일은 덜어주고 손님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원하는 반찬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국 식당에는 물이나 반찬을 직접 가져다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직원분이 물이랑 반찬을 가져다 주시지만 추가로 필요할 때만 직접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식당에서 반찬이나 물이 더 필요할 때 직원을 먼저 부르기보다는 식당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물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닌지, 반찬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요. 식당을 쭉 둘러봤을 때 벽이나 냉장고에 이렇게 물, 반찬, 셀프 이런 글자가 쓰여 있으면 내가 가서 원하는 만큼 직접 가져오시면 돼요. 가끔 이런 물, 반찬, 셀프 이런 글을 못 찾아서 직원분께 물 좀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원분이 물은 셀프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민망해하지 말고 그냥 가서 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국 식당 이용 꿀팁 다섯 번째. 2인분부터 주문 가능. 가끔 한국 식당의 메뉴판을 보면 이 어떤 메뉴 밑에 2인분부터 주문 가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곱창이나 삼겹살, 닭갈비 등 테이블에 불을 켜고 직접 구워 먹어야 하는 음식들은 보통 1인분만 주문하는 것은 안 되고 2인분 또는 3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한데요. 이런 음식들은 1인분만 팔기에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이런 식당에 가면 먼저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1인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나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럼 2인분, 3인분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 말고 칼국수나 국밥, 라면 같이 요리가 다 되어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1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니까 혼자 밥을 드실 때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식당 이용 꿀팁 6번째, 소중대의 뜻을 알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겹살이나 닭갈비 같은 음식은 2인분, 3인분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음식들은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족발이나 보쌈, 그리고 중국집의 탕수육, 감자탕 같은 음식들은 음식의 양을 인분으로 나누지 않고 소, 중, 대 이렇게 나눕니다. 소는 작다. 중은 작다와 크다의 중간, 대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양에 따라 소, 중, 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주문할 때는 족발 소자 하나 주세요. 보쌈 대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돼요. 한국 식당 이용 꿀팁 7번째, 팀 문화는 전혀 없다.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다르다고 생각되는 식당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팁 문화, 티핑 컬처예요. 한국에는 팁을 주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팁은 한국어로 봉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식당의 음식 가격에는 직원들의 서비스 이용료까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에 적힌 가격 외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 식당의 직원분이 팁을 요구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유명한 베이글 가게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팁박스를 놓아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팁 문화가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식당의 직원들은 모두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월급을 주는 것은 사장의 의무이고 사장이 마음대로 월급을 터무니없이 낮게 줄 수도 없어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 이 법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받는 월급은 손님들이 지불한 요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한국 식당이나 택시에서 팁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으니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한국 식당 이용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한국 식당을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갖고 언어도 배우고 우리를 좋아해준다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서툴게 말하더라도 대부분의 식당 직원분들은 모두 잘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즐겁고 편안하게 한국 음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누이는 누나를 의미하고 매부는 누나의 남편을 의미해요. 누이에게 좋은 일이면 누이의 남편인 매부에게도 좋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을 의미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 사업은 우리 회사한테도 이익이고 거래처도 혜택을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 프로젝트는 팀 모두의 실력을 키우고
회사 성과도 올리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회야. 잘했어요.